자, 11강의 2번 문제. 쭉 읽을 건데, 봐봐. 일단 그들이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베이비 부머 또래들, 즉 동료들이 있는 사무실에 와서 중요한 건 행위지. 이메일을 보내고 젠 X 동료들한테는 이메일 보내고 밀레니얼들한테는 문자를 쳤다. 이거야. 선생님이 무슨 세대야? 알파벳으로. 지금 Z세대. 어씨 그놈. X세대야. X세대 들어봤어? 영상 많이 뜨잖아. 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좋거든요. 막 이런 애들. 너네 엄마 아빠 X세대야. 그 다음 뭐야? X 다음 뭐야? Y잖아. 근데 Y세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Y세대의 다른 말이 밀레니얼이야. 왜? 그 Y세대가 공교롭게도 걸린 시기가 1000년대에서 2000년대로 1000이라는 숫자가 바뀌는 시대였거든. 밀레니얼.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뭐야? Y 다음이 뭐야? G세대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젠 X가 제너레이션 X야.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G세대를 우리가 젠지라 그러는 거야. 그거를. 뭐 상식으로 알고 있지. 그럼 여기 왜 얘는 이메일 보냈겠어? 무시하지 마. X세대 선생님 대학교 갔을 때 이메일 등장해서 그때 이메일이 진짜 어떤 첨단 통신의 어떤 뭐 X세대 앞에 있었던 꼰대들 있지? 우리 뭐라고 다니는 줄 알아? 이메일 할 줄 아세요? 이러고 다녔단 말이야. 너네 놀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메일을 접할 때 그게 보통 대학교 갔을 때거든? 그때부터 이메일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학원이 있어서 컴퓨터 학원. 뭐 배우러 가는 줄 알아? 이메일 보내고 받는 법 배우러 가. 거기서 이제 고급반으로 가면 뭐 하는 줄 알아? 인터넷 사용.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요걸 누르면 다음 화면을 봅니다. 인쇄할 때는 요 버튼을 눌러서 인쇄를 합니다. 캡처는 요렇게 야 그거 해주고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았어. 그때 컴퓨터 학원이 붐이었어.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메일이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이메일 보내고 밀레니얼들은 그 다음이 뭐야? 문자 세대지. 문자 보내는 거야. 요거 기억해. 삽입이니까 상관없이 그들의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 다 스스로 가치 있게 평가받고 존중받고 헐드는 뭐냐면 자신의 얘기가 들린다는 게 뭐냐면 자신의 말이 소중하게 남들에게 와닿기를 바라는 건 마찬가지지. 세대를 막론하고 자신을 존중해 주길 바라잖아. 결론적으로. 자 하지만 each one of us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지 모르고 표현을 했지만 정보를 다르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세대에 따라서 그렇겠지. 세대 얘기 아직 안 나왔지만 아니 여기다 갑자기 그들이 들어와서 그럼 그들이 어디냐고. 이 문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 every 단수, each도 단수지. 1번 답 쓰면 도라이야. 오케이? One of my clients. 자, 내 고객의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이 사람은 개고생하고 있는데 이 고객이 누군지를 잘 봐. 이 글쓴이의 직업도 나와.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 내 고객 중에 한 명이. 그들의 내 고객들 중에 한 명이 그들의 베이비 부머 직원들 이들이 trying to 애쓰고 있다. build personal relationship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밀레니엄 직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내 고객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사장님들이야.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 소통이 안 된 이유가 이 방식이 틀려먹은 거야. 베이비 부모 직원들이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려고 같은 동료인 밀레니엄 직원들에게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겨서 팀워크가 안 맞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사장님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상담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기업 컨설팅 하는 사람이야. 그지? 상황 또 설정해줘? 기업 컨설팅 하는 사람. 내가 A회사 사장이야. 상담 좀 해줘.
뭐가 문제세요? 직원들이 있는데요. 다양하거든요. 밀레니얼도 있고 그 X세대도 있는데 지들끼리 막 소통이 안 돼서 막 업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오케이? 들어보니까 이 직원들 중에 몇몇은 이게 문제였어. 읽었어. 아티클은 글, 기사야. 글을 읽었는데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각각의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뭘로 배운 거야 지금? 아티클을 보고 읽었다는 건 뭐야? 글로 배운 거야. 글로. 상황 뭔지 알아? 이게 문제였다고. 내가 X야. 같은 직원인데 네가 밀레니얼이야. 근데 이제 책 보니까 밀레니엄 세대는 말보다 어떤 문자를 더 좋아하니까 그러면 불러서 말하는 것보다 문자 보내야 되겠다. 읽은 대로 그렇게 한 거야.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그지? 부머 인플로이스 그 X세대 베이비 부머의 그 직원들은 이걸 읽고 나서 바로 사용하러 갔어. 이 읽은 정보를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인폼이란 건 알리다도 있지만 영향을 주다니까 방식에 영향을 주려고 그들이 소통하는 누구와? 그들의 모든 다양한 세대들의 그들의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바로 가서 써먹었단 말이야.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 세대별로 어떻게 했다는 게 없잖아. 봐봐. 베이비 부모인데 밑에 뭐 있어? 밀레니얼도 있고 밀레니얼도 있고 그 뭐야 X세대도 있잖아. 여기서 베이비 부모는 선생님보다 더 윗세대 얘기하는 거야.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의 생들. 이들이 그 다음에 나온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한테 어떻게 소통하지 이러면서 그걸 이제 배워서 각각 어떻게 했어? 바로 동료들, 다양한 세대들의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식에다가 읽은 내용을 써먹으러 갔단 말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 요 세대한테는 이메일 보내고 요 세대한테는 문자 보냈단 말이야. 여기가 답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 행위가 각각의 세대에 따라서 이렇게 방식을 달리한 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맞잖아, 그지?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서피스가 표면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노력이 괜찮아 보이는 게 맞지. 문제는 이거였어. 하지만 그것은 안 그랬으면 상담을 안 했겠지, 사장이. 이것은 스터가 뭐니? 스터. 이거 뭐 하는 거야? 휘졌다. 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야. 문제를 잠잠하게 만든 거야. 문제를 일으킨 거야. 한바탕 소동을 어떤 컨트로버시 논란거리를 불러일으켰다 이거야. 왜 이게 논란이 됐을까? 배운 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did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어. 왜 그들이 이메일 받는지. 잘 봐. 이메일 받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나한테는 왜 이메일 줘? 다른 사람은 면대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야. 비록 X세대가 이메일이 편했어도 X세대한테만 이메일 보냈잖아. 그럼 같은 베이비 부모 동료한테는 어떻겠어? 불러서 말했겠지. 그럼 이게 뭐야? 편하고 안 편하고를 떠나서 차별 대우받는다고 느꼈을 거 아니야. 이게 문제였던 거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가 등장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면대면 대화를 할 때 나는 왜 이메일로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in person이 면대면이야. 직접 만나는 대화를 직접적인 대화를 한정시켰어. 리미트. 어디에만? 오로지 어떤 동료들. 같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끼리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으로써 이 직원들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 이게 바로 이야기를 건넨 동료 말고 다른 세대의 동료겠지. 그들이 뭘 느끼게 만들었어? left out. 차별보다는 left out이니까 left out은 원래 먹다 남은 찌꺼기야. 정말 소외됐다는 거지. 나만 빼고 회의하네? 아니 그 직원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 같은 내용을 저 사람한테 이메일만 보내면 되고 이메일 보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이서진 씨는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이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누구나 소중하게 가치 있게 평가되는 거 바라는데 쟤는 대화하고 난 이메일 받았다는 데 대해서 뭘 느끼는 거야?
내가 가치 평가가 되지 않았다고 느낀 거야. 차별을 느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의도치 않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요양문 완성. 어제 요양문 쉬웠다며? 쉬웠다며? 너 쉬웠다고 들었는데 아직 내가 문제는 못 봤는데. 서진이 쉬웠어? 40번까지 볼 시간이 있었어? 아하. 어제 그 40번 요양문 단원 다 아는 거구나? 이것도 다 알겠어? sophisticated. 정교하거나 복잡한. 중요성, 복잡성, 유연한. 계속 나오지? flexible. 평가원이 엄청 좋아해 이거. flexible. complex 복잡성, outdated가 뭐야? 반대말이 new야. 구식이야. 구식. hin식 구식. essence. 본질. 국어 시간에 저걸 정수라고 돼. 문학의 정수. 이런 거 들어봤어? 다른 거 다 빼도 요건 남겨야 된다. 이런 거야. 본질. significance. 중요성. 중요성을 한자로 이런 말 안 해? 의의를 가진다. 중요성을 가진다. 이런 거지. 나 알았어. 이 문제는 이것만 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 원래 40번 요약이 종합 문제거든. 그래서 어휘력 평가하고 분명히 요약문에서는 니네들의 세그먼트를 확인해. 짧은 지문이지만, 짧은 문장이지만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도 포함되어 있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 느낌 알지? 이 대절이 뭐겠어? 팩트 다음에 that. 대충 봤을 때 문장이 완전해 보이면 뭐 배웠어 우리? 추상명사, 완전한 절 대절. 무슨 격? 이놈들 봐라. 동격의 대절. 독해할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이러하다로 끝나겠지. 완전하니까. 하다라는 사실. 그것이 반영한다. 이 구조만 알면 해석이 쉬운 거야. 그리고 문제도 그냥 풀릴 수도 있어. 사실. 볼까? 인간들 4만 년 전에 살았던 인간들이 had attention이 뭐야? 집중이잖아. 집중. 그러면 attentivelly하게 만들었다는 거 뭐야? 아주 정성껏 집중해서 크래프트가 제작하다니까. 만들었다. 핵심 소재. 뭘 만들었어? 음악 도구니까 악기겠지? 악기를 만들었다. 라는 사실이야. 그럼 여기 지금 집중해서 만들었대잖아. 그럼 당연히 어떤 방법을 사용했겠어? 낡은? 유연한? 낡은? 이게 맞지. 아까 뜻 뭐 있었어? 공을 들이니까 어때?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교한 느낌 딱 오잖아. 그 사실은 무엇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대. 그들이 겪어야 하는 가혹한 삶의 조건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도 아주 악기 만드는데 정성을 다했단 말이야. 이게 뭘 우리에게 반영하겠어? 그들이 음악에 두었던 무엇을 반영하겠어? 음악에 두었던 중요성. 다 끝났어. 그냥 1번이야. 니네 이걸 수능 날에는 꼭 해보고 안 됐을 때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 안 그럼 봐봐. 무슨 요약문인지도 모르고 이거 읽으면 10중 8구 아니야. 100%야. 요약문 단어 안 보고 먼저 여기부터 읽어 내려가면 네 요약문 보고 나서 또 읽어야 돼. 대충 알아도 또 읽게 된다고. 어쩔 수 없이 확인하기 위해서. 왜 2번 작업을 해? 요약문 읽어놓고 확인 작업만 하면 되지. 본문에서. 그럼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되는 부분만 찾으면 내용 기억나지? 힘든 삶인데도 악기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과거부터 사람들이 음악에 의의를 두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지? 표시도 안 할 거예요. 우리 종은 끊임없이 음악을 만들어 오고 있다. 아마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해 동안만큼 우리가 인간일 때부터 원시이든 지금의 현생이든 계속 음악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 거야. It seems to be a permanent part of us. 그래서 permanent가 나오는 거야. 끝이 안 나. permanent 뭐야? 영구적인. 우리에게 음악은 영구적인 거야. 음악 만드는 거. 아까 내용은 비슷하지?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야.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음악 도구는 데이트가 거슬러 올라간다. 썸 4만 년, 아까 4만 년 전 나왔잖아. 거슬러 올라가는데 요거 단어 외워. intriguing은 interesting이랑 똑같아. 아주 흥미를 주는. 이런 단어에 맡기지 말라고. 만약에 이런 단어가 흐름이 맞게 가는데 특히나 역접이나 부정의 단어가 아닌 다음에는 모르면 그냥 빼고 넘어가 일단은. 그지? 그래서 빼고 간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 역접 도치된 거야. 섬세한 뼈로 된 플룻은 피리야. 우리는 악기 이름으로 플룻을 쓰면 원래 피리야. 피리가 이러한 가장 흥미로운 악기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 플룻은 피리는 발견된다. 뭐 중요한 게 아니지. 남부 독일에서 이 발견들은 테스티파이 확인시켜주는데 발달된 기술,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적용했던 발달된 기술을 보여준다. 핑거 홀, 쉬워. 손가락 피니까 구멍을 신중하게 밸브도 비스듬하게 잘라줬다. 뭐 하기 위해서 음악가의 손가락이 거기에 타이트하게 딱 봉인되도록. 그리고 distance, 거리, between the hole, 구멍 사이의 거리는 appear to have been precise, 정확하게 측정돼서 음을 나타낸 것 같다. 아마도 to correspond, 상응하도록, 구체적인 음악적 음표에 상응하도록. 그지? This time,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시간적 시기야.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는 바로 이게 두 번째 내용이야. 이 어떻게든 정교하게 피리 만들고 음악을 만들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correspond to가 뭐였어? 다르다, 일치하다. 정확히 말하면 상응하다. 이게 1대1 대응이야. 상응한다. 지난 glacial 드라마 뭐였냐? glacial. 빙하야, 빙하. 그래서 glaciation 에피소드가 빙하기야. 북반구 빙하기. 아까 우리 요양문에 뭐 있었지? 어떤 시기에도 가혹한 시기 나왔었지? 빙하기 가혹한 시기 아니야? 근데 그때도 악기를 만들었단 말이야. 요양문 확인됐네. 삶이 그때 어떻게 해서 could not have been easy, 쉽지 않았어. 사람들에게 living at the time,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과 기술, 그 장인들의 기술이 were used, 사용됐다. 추상적인 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사용, to daily habits of lif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일상적인 습관에는 거의 사용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리스트니까 최소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악기야말로 써먹을 데가 없잖아, 사실. 그렇지?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거 써먹을 데가 있지. 그런데도 만들었다고. 추상적인 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따지고 보면 쓸데없어도 그렇게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음악이 분명히 굉장히 그들에게 뭐가 있었을 것이다.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meaningful, 어땠을 것이다. 의미가 있고 중요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확인됐나? 선생님은 뭐 수업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해줬지만 본인들의 느낌은 이거 선생님 끝까지 해석을 안 해도 답은 알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어휘 문제. 요번에 어휘 문제 괜찮았어? 의견이 갈리던데. 쉬웠다, 어렵다, 의견. 30번. 있어? 아니, 이거 맞다냐? 폴비드를 알았단 말이야? 나머지가 맞아. 아하, 좋은 방식이야. 폴비드는 금하다, 금지하다. 그래서 내 영화 제목 있잖아. Forbidden Kingdom. 뭐 성령 나오는 건데. Forbidden Kingdom. 어떤 왕국이야? 금지된 왕국이란 거야. 아무나 못 오게 하는 왕국. Forbidden. 그래서 우리말로 완역할 때 숨겨진 왕국 뭐 됐던 거야. 숨겨진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Forbidden은 아무나 들어오도록 허용되지 않는 왕국을 얘기하는 거야. 너네 집에 있는 너희들의 공부방이 Forbidden Kingdom 아니야? 이제 슬슬 나이 먹었다고 엄마 아빠가 방에 불쑥 들어오면 짜증날 텐데. 밖에다 붙여놔. 다력 뒤집어서 매직으로 Forbidden Kingdom 이렇게 써. 자, 보자.
이것도 나는 내용이 재밌습니다. 때때로 심지어는 겉으로 볼 때는 운이 나쁜 것처럼 보이는 출발들이야. 시작이야. 겉으로는 뭔가 좋아 보이지 않아. 그것이 때때로 판명이 된다. 뭘로 판명이 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장기적인 성공을. 그치? 이 새끼가 왜 자꾸 나라다 내 정신을 사납게 하고 있어. 얘는 되게 예민하다. 날파리 하나 날라다니는데 거기에 온갖 신경을 다 뺏길 정도면 수능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수능은 앞에 있는 놈이 방귀뀌면 망하겠네. 응? 그렇잖아, 상현아. 안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잖아. 앞에 놈이 와! 방귀뀌면 어떤 것 같아? 내가 배정도 잘 받아야 되는데. 내용 재밌으니까 잘 봐. Gladwell Cities, Gladwell 사이트 뭔지 알지? 인용어야. 이러한 팩트, 이게 여기에 관련된 에이도트 일화를 소개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인용했어. 어떤 경험. 유대인들이 겪었던 경험이야. 이 유대인들은 누구였냐면 이미그레이트 알아? 이게 가끔 IM으로도 나오고 E로도 나오잖아. 먼저 있는 것 같아. 이미그레이트. 둘 다 이주인데 I는 인할 때 I잖아, 그지? 요건 들어오는 거야. 이주. E는 뭐야? 외부잖아.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네가 뭐야?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럴 때는 뭐야? 미국으로 이민 간다. 미국으로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때는 I야. 오케이? 그래서 immigrated to New York. 뉴욕으로 이민에 들어갔단 말이야. 됐어? 유대인. 야, 미국이 용왕노라고 표현되고 각각의 다른 인종들이 미국으로 참 몰려들었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먹는 햄버거, 독일의 어떤 지명이야? 함부르크에서 온 놈이 저렇게 먹다 보니까 그게 햄버거가 된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미국 지명들이 다른 나라에서 있는 지명들을 쓰는 데가 많아. 뉴멕시코 이런 데죠. 그지? 그래서 햄프셔주 이런 것도 다 영국의 주의래요. 근데 미국에 갔다가 똑같이 썼다고. 영국에 뭐인 줄 알아? 요크셔라는 곳이 있어. 요크셔. 근데 미국 요크셔 살던 놈이 미국 와서 뉴요크라고 쓴 거야. 그래서 뉴욕이야. 이게. 어쨌든 유대인들도 들어왔겠지. 유대인들도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지? 자, 들어왔어. 근데 유대인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민족이잖아. 들어왔어. 초기에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went on to prosper. 번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서 번영했어. 번영을 계속 지속했다. prosper. in the garment가 의류야. 의류 산업에서 성공을 했어. 그 유대인들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미국으로 이민 들어와서 의류업으로 성공한 유대인들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사례가 돼야 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대박 터뜨린 사건. 이제부터 나올 텐데 많은 길러진 아이들이야. who graduated 졸업한 법대를 여기서 많은 길러진 애새끼들 당연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걔네들이 니네 투부정사 앞에 only 있으면 무조건 결과야. 그것도 뭐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법대는 뭐 했는데? 졸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선두적인 뉴욕의 로펌들에 의해서 only to 안 좋은 결과를 했어. 어떻게 됐겠어? 공부는 법대를 졸업했는데도 거절됐다니까. 그럼 그걸 모른다? only to를 모른다? 다음 주에서 답을 찾으면 돼. 그 로펌들은 그 당시에 고용을 했어. 누구를? 주로 변호사들을. 야, 다른 거 몰라도 되잖아. wealthy 어떤 애들이야? 부유한. 보통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면 미국의 최초의 정착민들, 청교도인들 얘기하거든. 그 가정의 부유한 자녀들만 고용을 시킨 거야. 이게 시작이 별로 안 좋은 거지. 미국에 이민 가서 자녀들 옷 팔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이 변호사들 변호사 자격증 따고 로펌에 들어가지 못해.
유대인 졸업생들은 종종 아까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남겨졌어. 뭘 가지고 남겨졌어? 거의 없는 더 나은 기회들을 가지고 남겨졌다는 건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기회를 못 가졌다. 그럼 이게 뭐야?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쉽게 말하면 로펌 들어가면 돈을 많이 받는데, 월급을 많이 받는데 변호사잖아. 기껏해야 대형 로펌 못 들어가고 아파도 빌려서 자기 자신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시작하는 정도가 그래도 최선인 거야. 왠지 알겠지? 이 작은 본인의 회사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나은 옵션이 없었다는 건 이게 최대치라는 얘기야. 개업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지? 근데 변호사 어떻게 돈 버는지 알지? 어떤 건을 맡아야 돼. 큰 건을 맡아야지. 야, 지금 누구야? 또 SK 누구냐? 최태원하고 노태우 딸 누구지? 노 누구야? 그 SK 회장 최태원 알지? 지금 딴 여자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원래 자신의 어떤 그 본처인 누구야? 걔랑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 재산 분할로 이혼 소송 중이거든? 수임료는 퍼센트로 먹거든? 그럼 이 뭐야 재산 분할할 때 걸린 돈이 만약에 회장이니까 한 100억쯤 된다 그러면 수임료가 억대로 가는 거야. 이겨줬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건 로펌이 맞지. 그런 대형 사건을 수주하러 맡기러 수임하러 작은 회사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찌꺼리만 받는 거야. 찌꺼리만. 오케이? 그 회사들은 작은 회사야. 종종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건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만 맡다 보니까 전문화가 되는데 이런 소송에 있어서 전문화되는 거야. 이 소송들이 바로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소송들이야. 작은 사건. 니네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 나오네. 엘리트 로펌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요거 삽입이야. 삽입 배웠지 관계사들 속에서. 엘리트 로펌들이 느낄 때에는 어떤 소송들이야. 소송들이 복수니까 that were 어떤? 그들 자신의 수준보다 높다 낮다. 낮다라고 여겼던 beneath가 아래야. above가 위고. 그러니까 뭐야? 어떤 사람 죄송한데 박성희 제 가방 훔쳐가서 이거 소송 좀 맡길 수 있을까요? 로펌이 뭐라 그래? 저희는 그런 건 수주하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수임료 100만 원 안 되는 거 저희 안 합니다. 작은 회사, 유태인 회사 같은 거. 수임료 10만 원만 주셔도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맡게 되는 거지. 대형 로펌들이 거부한. 그게 뭐였는 줄 알아? 주로 그런 사건이 뭐였는 줄 알아? 대형 로펌은 우리 안 할 거예요. 수임료 얼마 안 떨어져. 하고 작은 회사 유태인이 맡았던 게 지금은 니네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거야. 리티게이션 소송인데 적대적인 기업의 인수합병이야. 적대적인 말이 왜 들어간 줄 알아? 악하게 남의 회사를 먹는 거야. 이러면 변호사, 로펌의 평판이 떨어져.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냐? 흉악범 누구야? 조두순 같은 애들 변호 맡으면 어떻게 되니?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변호사 평판 자체가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때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은 어떤 회사를 일부러 망하게 해서 그 회사를 먹으려고 시도하는 거야. 이때 막 이 먹으려는 편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면 평판이 안 좋아지니까 거부를 많이 했다고. 근데 유태인들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한 거야. 근데 요즘 분위기 알아? 요즘은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이런 게 그렇게 비난받아. 지금 로펌들은 어떻게 했어? 그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야.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수시로 통합되고 먹히고 이런 거 알지? 아니 그렇잖아. 카카오가 중국 거라며. 주식이. 그런 식으로 합병되는 거. 야, 소니가 마블한테 스파이더맨 팔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요새 욕먹을 일이야? 욕 안 먹고 오히려 돈이 크게 되는 사건이지. 자, 그런 기업 자체 인수합병 이걸 어쩔 수 없이 테이크오버 이런 거 적대적으로 남의 기업 먹는 거 이런 건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때 평판이 안 좋았다고. 유태인 변호사들이. lawyers 변호사들을 길러진 즉 의류 노동자들이 유태인 부모야. 그들에서 길러진 그 유태인 변호사들은
그러므로 종종 유일한 사람이 돼. 언제? 그 전문성을 발달시켜 놓았다. To capitalize on the explosive. 활용할 수 있는. capitalize가 자본도 있지만 활용하다. 끝내는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이미 쌓아두었다고. 어쩔 수 없어서 했지만 시작이 안 좋았던 거지. 처음에 주제 기억나?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평판 안 좋아지는 기업의 인수합병권을 변호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그걸 자꾸 그것만 맞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겼겠지. 근데 이게 언제 굉장히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폭발적인 성장력.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이 1970년대와 80년대 이건 뭐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도 전에 건수가 엄청 늘어난 거야. 이게. 근데 그 기업의 인수 합병 건수가 늘어나니까 변호사를 많이 찾겠지 사람들이. 찾는데 전문성을 가진 게 누구밖에 없어. 대형 로펌은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유태인들은 졸라 많이 해봤으니까 엄청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야. 유태인들. 네 글자 뭐야? 한자성어. 처음에는 전화위복이지. 그들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시장을 그 유태인 전문성 있는 애들이 어떻게 했어? 이 새로운 시장을 지배했겠지. 도미네이트. 지배함으로써 그들은 계속해서 벌었다. 더 광대하게 많은 양을 벌었다. 누구보다? 변호사들, 로펌에 있었던 변호사들. 그들을 더 일찍이는 뭐 해버렸다? 션, 기피했다. 그지? 유태인들이 운이 좋은 민족이야. 어떻게든 돈을 벌어. 트럼프가 왜 이스라엘 세게 뭐라고 하지 못하는지 알아? 돈이야, 돈. 이스라엘이 돈이 많아. 그래서 미국 정부의 미국의 은행에 유태인들이 본거지가 이스라엘이잖아. 그 맡긴 돈을 다 빼면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어. 그럼 미국 내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래서 계속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었던 거야. 항상 이스라엘이 그렇게 먼저 쳐들어가고 막 저기 테러를 저질러도 이스라엘 편 들어줬던 거야. 그러니까 불쌍한 게 팔레스타인이지. 팔레스타인 역사 알지? 현대로 넘어오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형성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한복판에 뭐야? 옛날에 기독교의 성지 이스라엘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예루살렘이 있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걸 돈을 가지고 로비를 유엔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래 이건 니네가 팔레스타인이 불법 점유한 거야. 원래 얘네들의 땅이었어. 유엔이 인정해서 나라를 만들어준다. 그게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게 웃긴 게 요새 TV에 가자지구 많이 나오지. 그럼 나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뭐 시간 좀 되니까 한번 볼게. 이스라엘 얘기가 가끔 나오니까. 왜 좀 큰가? 예를 들어 대충 이게 왜 요새 TV에서 이 분쟁이냐면 여기가 여기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거든. 여기도 팔레스타인. 분리가 됐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들어왔어.
전염성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졸라 억울한 거야. 자기 땅 다 뺏겼으니까. 그것도 분단돼 버렸잖아.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번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건드리니까 팔레스타인이 알게 모르게 후원하는 게 그 IS 그쪽이잖아요. 건드리니까 IS 단체가 이를 통해서 막 건드리니까 다 얘네들을 이쪽으로 밀지 못하니까 일로 여기도 팔레스타인 이걸 밀어가지고 이 가자 지구를 핍박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TV에 요새 가자 지구가 많이 언급되는 거야. 우리나라보다 더한 상황이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을 후원한 단체 운동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이 좀 억울한 거야. 이스라엘은 오로지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이스라엘 애들이 겁이 없잖아. 미국의 눈치도 안 보잖아.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아무튼 그런 배경을 좀 알면 나중에 나올 때 도움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문 독해인데 여기 좀 길지. 그 다음 거를 먼저 보자. 다음 시간에 꼭 얘기했고 장문 독해하는 거. 요거 재밌으니까 끝까지 봐. 성공적인 농경 사회는 농사 잘 지어서 푸년이 들면 부양할 수 있지. 어디서? 작은 지역에서 훨씬 더 큰 인구를 부양할 수 있지. 누구보단 요거 외워야 된다고. 4H가 뭐야? 원래 4H 동사가 뭐야? 이게 먹이를 찾아다닌다. 원래 뜻이 4H. 그래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렵 채집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경인들과 수렵 채집인들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안정적으로 작은 지역에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요 사회 아니겠어?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 근데 반전이야. 하지만 있었어. 매우 중요한 다운사이드니까 장점이겠어, 단점이겠어. 단점이 있었는데 왜 단점이 1번은 답이 아닐까? 하지만 나왔습니다. 단점이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바로 무슨 사회? 농경사회. 농경사회가 나중이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폭풍, 가뭄, 홍수, 그 다음에 torrential rain이라는 폭우, 그 다음에 다른 심각한 날씨의 아까 anomaly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이상한 behavioral anomalies 기억나지? 이상행동,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disaster 뭐야? 재앙은 뭐야? 엄청 큰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망하면 미국 애들은 뭐라는 줄 알아? 망했다 알지? 미국 애들은 disaster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정도야. 폭망 이런 거야. 농경사회는 굉장히 재앙일 수 있었는데 동시에 반면에 오로지 이번엔 노이센스가 골칫거리야. 야, 재앙이 커, 골칫거리가 커. 재앙이 더 큰 거고 골칫거리는 그냥 골칫거리일 뿐이야. 그럼 이 골칫거리만 누구한테는 이 위에 나왔던 기상이변이 누구한테는 그냥 골칫거리야. 수렵체집은 골칫거리지. 그냥 이거 바람 부네. 아유 잡긴 잡아야 되는데 좀 힘들겠네. 이 정도야. 농사는 흉년이 들면 다 죽어. 아일랜드 기근 이런 거 알지? 농사를 의존해서 아일랜드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감자가 병이 돌아서 다 죽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 식량이 없어서. 그게 역사적 사건이거든. 근데 수렵 채집이 좀 나았겠지 그래도. 날씨가 안 좋아도 날씨 갤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찾아 먹으면 되니까. 어차피 자연에서 음식을 취하니까. 그지? 후자 바로 수렵 채집인들은 그들의 미니멀 상대적으로 좀 미니멀한 거야. 내가 하는 미니멀 맞아. 미니멀한 가벼운 무게의 소지품들을 가지고 푸드 페어 상당히 쉽게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어. 다른 지역으로. 그렇잖아. 농사는 떠나본다. 흉년 들었다고 해서 딴 데 가서 어디 또 농사 지은 거 얻어먹으러 갈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수렵 채집인들은 항상 이동이 가능하니까 여기 먹을 거 없네? 싹 들고 딴 데로 가서 먹을 걸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냥 생활 방식이. To some area 다른 지역에 피해가 그닥 크지 않은 지역에 가서 먹고 살면 돼.
하지만 농경사회는 곧 정착사회잖아, 그지? 정착생활이잖아. 농사 망했다고 딴 데로 가지도 못한다니까 얘네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야. 그게 단점이야.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natural home. 그들이 만든, 그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천연의 집이 훨씬 더 뭐 할 가능성? 심각하게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누구보다? 곡물이나 곡물과 구조물들, 바로 농경사회가 의존했던 곡물이나 구조물보다도 이게 잘못됐지. 쉽게 말하면 수렵채집인들은 집이 그냥 뭐야? 그냥 대충 짓고 딴 데로 갈 거니까. 그럼 비가 와서 파괴돼도 이 사회에 미치는 데미지가 크지 않아. 그럼 농사꾼들은 정착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집을 만들고 거기서 평생 살 집을 만들지. 그게 날씨 유변 때문에 망가지면은 데미지가 크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여기 잘못된 거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 수렵채집인들은 덜 피해를 받았다. 덜 심각하게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자연적인 집을 그 다음 세대가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에서 뭘로? 자연에서 얻은 집이 농경사회로 넘어서 무슨 집이 됐어? 인공적 구조물이 된 거 아니야. 공들여서 지은 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내 생각해봐. 그냥 어디 가다가 여기 동굴이다. 거기서 사는 건 동굴에 물이 차면 떠나면 돼 그냥. 내가 공들여서 만든 것도 아니야. 근데 집을 공들여 만들었는데 이 집이 폭풍우 때문에 무너진다? 그럼 뭐야? 공도 공인데 숲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또 지어야 되고. 그지? 자, 그래서 인공적인 대체됨으로써 농부는 역설적으로 충분히 had made themselves, 그들을 집을 만드는 게 오히려 그들 스스로를 좀 더 방어력이 있게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지? 실제로 natural events, 자연 사건들 that were not at all disasters, 과거의 수렵채집인들한테는 전혀 디제스터였어? 아니었어? 아니었던 기상 사건들이 이제는 뭐가 돼버린 거야? 그 농경인들에게는 재앙이 돼버린 거야. 그 홍수라든지 뭐 폭풍이라든지 이런 게 수렵채집인들한테는 nuisance, 그냥 아이씨 날씨 안 좋은데 이 정도에서 넘어갔는데 농경사는 이 자체가 재앙이 돼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떤 사회를 부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농경사회가 그 농경사회는 자연의 어떤 그 재앙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선생님이 그 방금 장문독해 몇 개 해봤는데 그 장문독해, 중장문독해랑 오리지널 장문독해 쉬운 거 있지? 그거 몇 세트 만들어놨으니까 풀어봐. 고생했어.